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보통 사람들은 물이 없어야 물을 모으려 하고 가뭄이 온 뒤에야 물을 구한다. 그러나 그때는 막아도 물이 모아지지 않는다. 그러니 물이 많을 때 저장해두고 힘이 많을 때 힘을 아끼고 건강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건강한 삶을 지켜드리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생존을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수인데 그 가운데서도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식욕 감퇴, 좀 안 땡기거나 이런 식욕 부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그 식욕 부진의 사실은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위와 장 운동이 멈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식욕 부진인데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먼저 이 향부자와 백출이라는 차를 구해서 차요법으로 이제 드시고 그 다음에 위장관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 그냥 선천적으로 우리 입이 짧다, 비위가 허약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큰 수술을 했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기운이 없고 비위도 허약해지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신곡과 메가라는 한방차를 연하게 달여서 하루에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스트레스나 또 비위 허약으로 식욕 부진이 있으시다면 말씀드린 이 차요법으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현재 아픈 곳 또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발생하고 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약 50%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인데요. 이 건강한 사람을 돌연사로 이어지게 하는 심근경색은 전조 증상이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근경색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흔히 심장마비라고 하는 게 심근경색인가요? 일단은 약간 다른데 네. 그냥 일단 심장마비는 그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이제 줄어들거나 차단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심장의 구조를 먼저 아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심장은 그냥 근육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가 펌프고 차로 말하면 엔진인데 네. 이 엔진 펌프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겉에서 싸고 있는 혈관에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혈관을 심장혈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상동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혈류가 줄어들게 되거나 막히는 경우인데 줄어드는 경우를 협심증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이제 괴사되는 경우를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심장마비 안에 그 심근경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심근경색은 왜 소리 없이 찾아와서 심장을 겨누는 자객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근경색이란 그럼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이 심장 근육이 경색이라는 것은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심장 근육과 세포가 일부분씩 죽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관상동맥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이 심장 근육을 통해서 심장 근육이 영양이나 산소를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부가 심장 근육이 이제 괴사가 된다, 그냥 썩는다, 또는 심장 근육이나 세포가 죽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급격하게 그러게요. 예. 정말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발생해서 돌연사로 이르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무서운 질환이 아닐까 합니다. 심근경색의 원인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한방에서는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화를 잘 내시거나 근심 걱정이 많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관상동맥이 수축이 되면서 심장 근육 쪽으로 피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는 뭐냐면 아까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동의보감의 심장이 손상되는 원인을 근심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심장의 근육은 펌프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되었다, 이완되었다, 수축되었다, 이완되었다, 이 과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항상 가슴을 움츠리게 되죠. 그러면 그 심장 자체도 우리 그 겁이 있고 무서우면 간이 오그라든다는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축작용을 너무 잘 못하고 이완작용을 잘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준이 이제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욱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화를 참거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고 또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심장병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이 이제 약하신 분들인데 동의보감에 보면 심장이 선천적으로 튼튼한 사람, 선천적으로 이제 약한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뭐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아도 얘는 담력이 좀 큰 아이야, 이 아이는 좀 겁이 많은 아이야, 이렇게 이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요즘 이제 심장에 이제 가족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적은 가족력이 있어도 똑같이 있어도 심장이 좀 더 약한 체질이 있고 심장이 좀 더 튼튼한 체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이제 피부라든지 맥이라든지 동의보감에서 명치 부분에 이제 가루를 확인을 하면 이분이 선천적으로 심장이 좀 튼튼한 사람인지 이제 약한 사람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할 때는 60세가 넘으면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이 약해지고 또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은 엔진이니까 엔진의 기능이 떨어지면 차로 말하면 출력이 뭐 30cc 차인데 이 심장이 약하게 되면 근육에 힘이 없게 되면 2000cc나 1000cc밖에 안 되니까 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천적으로 자기가 심장이 좀 튼튼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정확히 이제 진단을 좀 받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폐기능이 떨어지니까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경우는 심장은 폐로 가서 거기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폐기능이 흡연을 해서 자꾸 폐기능이 떨어져서 산소를 흡입하는 양이 떨어지게 되면 폐도 문제지만 심장 자체의 기능이
충분한 영양을 못 받기 때문에 산소를 못 받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번째는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서 비만인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이가 60세 넘어가면 기능적으로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도 심장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비만해진다, 복부 비만이 있다 그러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갔는데 집이 커진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이 커지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이동 거리도 많고, 예, 네. 그 다음에 청소한다. 그러면 청소하는 분량도 많아야 되는데 내 몸은 힘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60세가 넘어갔을 때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이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이나 산소를 공급받는데 우리 몸이 이제 추워지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추우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수축이 되죠. 예, 혈관이 동맥경화가 있어서 혈관이 좁은데 거기다가 몸이 좀 찬 체질이라면 혈관이 더 수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심근경색이 위험한 게 언제냐면 주로 겨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예, 그 다음에 뭐 찬바람을 쐰다, 무거운 걸 들고 다닌다, 그러면 이제 힘을 써야 되는데, 네. 이때 심장 펌프에서 내가 힘을 쓸 때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심장 근육에 피의 양이 부족해지니까, 예, 힘을 못 쓰겠죠. 네. 예, 그러면 심근경색이 오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내가 심장 스탠스를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협심증이 있다, 내가 심장이 선천적으로 좀 약한 것 같다, 이럴 때는 예, 내가 몸이 차다 그러면 심장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에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순환이 잘 되겠죠. 네. 예, 마지막으로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 몸이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뭐를 먹으려고 하고 또 너무 몸이 힘들면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그러면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 근육으로 피를 공급하는 것마저 움직이기가 싫게 되죠. 예, 그래서 항상 내 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지 어느 정도 내가 체력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 6가지를 이제 원인으로 보고 이에 따른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원인 가운데 또 날씨가 추운 경우가 있잖아요. 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장은 동의보감에서 보면 불화자, 화장기입니다. 예, 그래서 심장은 24시간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건 또 화의 현상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날씨가 추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날씨가 추우면 우리가 몸을 움츠리게 되고 또 하나는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네. 예, 그러면 관상동맥, 심장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또 근육도 수축과 이완하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는 이 심근경색이 더 위험하고 또 협심증도 더 잘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 또 급격히 추워졌잖아요. 네.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심근경색은 이 위험을 경고하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예, 전조 증상을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가슴 쪽에 있으니까 첫 번째가 이제 흉통입니다. 네. 제가 전에 흉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흉통이 있더라도 예전 같은 흉통이 아니라 뭔가 다른 흉통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연세가 높다.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병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다. 예, 그랬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바로 이제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호흡곤란을 뭐 천식이나 자꾸 폐 쪽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예전에는 내가 한 2, 3층 계단을 서서히 올라갔는데 괜찮았다. 예, 전철을 타고 내가 운동 삼아 1, 2층은 좀 올라갔는데 몇 계단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다. 예, 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위장관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위장관 증상은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쓰리거나 속이 좀 미식거리거나 좀 체했다는 느낌이 있다, 또는 명치가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예전부터 잘 안 체하는데 갑자기 내가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체하지 않는데 체한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 위장관 증상으로 해서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50%가 넘기 때문에요. 네. 항상 이 소화관 증상이 내가 원래 건강검진을 했을 때 위장은 이상이 없고, 또 하나 내가 체하는 증상이 없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이랬을 때는 항상 심근경색, 심장병에 대한 경계를 절대적으로 늦추시면 안 됩니다. 네, 위장관 증상, 또 호흡곤란, 흉통이 있을 경우에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좀 네.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흉통, 정확히 아픈 위치가 어디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이 심근경색은 흉통이 아픈 부분이 사실은 심장이 우리 가슴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왼쪽에 좀 나타나는데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명치 쪽으로 나타나는 분도 있고, 통증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또 이 저림 증상이 이제 턱 쪽으로 아프거나 저리는 증상이 있고, 왼쪽 손 쪽으로 저리고 아픈 증상도 나타나면서 이 가슴이 통증도 있지만 목이 속이 좀 쓰린 것 같다. 어르신들의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 속이 가슴이 고춧가루 뿌린 것 같이 좀 쎄한 느낌이 있다.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증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급성으로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정말 위험하고 무섭게 느껴지는데, 박사님, 심근경색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험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지병도 없고 건강하고 어느 전조 증상이 없다가도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빨리 오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장 부정이나 심부전이나 부정맥을 같이 겸해서 합병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고 위험률도 높기 때문에 바로 전조 증상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자기가 바로 응급실에 2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말 그대로 급성, 그야말로 네.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근경색에 대한 건강 팩트체크입니다. 젊고 마른 사람은 심근경색증에서 안전하다. 아무래도 비만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비만보다는 또 나이가 드신 분보다는 안전한데, 제가 이 심근경색이 오는 원인의 1번이 화를 잘 내거나 근심 걱정이 있는 경우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젊은 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고 또 머리 쓰는 일이 있고 마음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젊은 분들도 이제 심근경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심장에 대한 전조 증상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다음 심근경색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심근경색은 남자가 많이 걸린다. 이게 남녀 차이가 있을까요? 중년 돌연사의 한 80%가 심근경색인데 이 중에 이제 남자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폐경이 지나고 나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서 동맥경화에 질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폐경이 지난 이후로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같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 주의가 필요한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심근경색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심장 시술 후 내기 골프나 게임을 하면 심근경색이 오기 쉽다.
아무래도 바로 좀 무리한 동작을 하면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내기잖아요. 예, 내기라는 것은 누구나 게임을 하게 되면 이기려고 하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예민해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심근경색에 오는 원인의 이제 첫 번째가 분노라든지 근심 걱정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게임이나 경기를 하면서 내가 질까 근심 걱정하고 또 하다가 보면 욱 올라오고 이제 다투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또는 동료분들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운동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심장 스탠스를 박았는데 시술을 받았는데 예, 경기를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뉴스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심근경색을 시술을 받고 또 나이가 60이고 예, 그 다음에 심장 협심증이나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예, 절대적으로 예, 내기 게임을 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를 낼 수 있고 욱할 수 있는 상황은 좀 피해야 그렇죠. 된대요. 우리가 경기를 할 때는 예, 똑같이 이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예, 관상동맥이 수축이 되면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근경색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원인이 제가 이제 6가지라고 했으니까 이에 따른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증상이 오고 병이 왔을 때는 하여튼 제일 먼저 병원에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빨리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심근경색 골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항상 이 병을 이것도 뭐 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못 가시면 예, 119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도움을 먼저 받는 게 필요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요즘 그 이제 심장의 CT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CT 좀 촬영을 해서 내 심장의 예, 관상동맥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첫 번째 이제 원인이 화를 잘 내는 경우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경우는 이제 울화 개념이고 예,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우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울화의 개념은 화를 꺼주는 이제 치료를 하고 우울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칭찬과 예, 근심 걱정을 풀어주는 심장과 이제 비를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이 좀 약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한방에서 맥을 보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부정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신의 맥을 보면서 50번을 세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쉬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단 한 번 쉬었을 때 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를 했다든지 이제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예, 그랬어도 여기에서 오는 전도는 맥에서 느껴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흐리면 구름이 있는데 이건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심장 쪽에서 예, 부정맥이 나타나는 경우는 반드시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심장 근육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다른 병에 가장 앞서서 예, 부정맥이 50번 세는 동안 그치지 않는 맥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흡연인데요. 예, 흡연은 이에 대한 뭐 금연 치료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네 번째는 예, 나이가 이제 60이면서 비만인 경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예, 다이어트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 몸이 이제 차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한방의 장점인데 예, 관상동맥이 예,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몸이 찬 경우는 관상동맥이 원래대로 크면 그쪽으로 피의 양이 많아지겠죠. 네. 예, 그래서 몸이
찬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빈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빈혈 증상이 있어도 몸이 차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 근육으로 영양이나 산소 공급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몸이 차가운 경우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치료를 같이 하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과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두 가지 다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료하다가 병원에서 보면은 요즘은 이제 육체적, 정신적, 요즘 이제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가정일도 남성분들도 하고 여성분들도 바깥일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두 가지를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했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자기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나고 뭔가 무기력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 이럴 때는 그건 이제 병이 없다고 보시지 마시고요. 그 자체가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찾아서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심근경색을 한방에서는 6가지로 나누어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살펴볼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심근경색 치료 사례는 67세 어머님 160cm에 78kg였습니다. 네. 2020년도 작년 12월에 내원하셨는데 얼굴색이 약간 붉으면서 누렇고 윤기는 좀 있었습니다. 맥은 1분에 90맥으로 빠르고 부하면서 힘이 있었습니다. 네. 젊어서부터 식당을 운영하셨고 2010년부터 심근경색으로 이제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019년 쓰러져 또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2005년부터는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고 현재 이제 왼쪽 가슴이 이제 계속 아프다고 하셨고 몸에 열이 나면서 대변이 시원치 않고 또 대변을 볼 때쯤 되면 약간 현기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이제 멀미도 하시고 겨울인데도 열이 나고 덥고 입이 마르다고 했습니다. 네. 결국 이 어머님의 경우에는 얼굴도 붓고 또 맥도 빠르고 힘이 있었고 또 몸에서 열이 나고 특히 이제 160인데 몸무게가 이제 78kg 과체중으로 만성질환이 있고 또 대변이 시원치 않고 소화불량 증상이 있고 또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결국 치료는 이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시켜서 대변을 소통을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꺼주는 처방을 50대 50의 이제 비율로 1개월 투약 후 맥동수가 이제 76맥 정상맥으로 떨어져서 대변과 소화도 이제 좋아지면서 상기 증상이 한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다시 3개월 투약 후에 이제 왼쪽 가슴 통증이 이제 95% 감소하고 다른 증상은 다 사라졌고 다시 1개월 투약 후 이제 가슴 통증이 다 사라져서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심근경색 한방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심근경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이 심근경색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이제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예, 이 차 요법을 드실 때는 특히 이제 이 천궁과 맹문동을 각각 10g씩 넣어서 물은 10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우면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차요법을 드실 때는 약간 따뜻하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이 심근경색에 오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제가 화를 잘 내는 경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화를 잘 내는 경우에는 향부자와 감초를 각각 10g씩 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를 욱욱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올화라고 하고, 소양인 태양인 체질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부자와 감초는 좀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화를 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차요법을 약간 시원하게 드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관상동맥이 좁은 경우 그리고 화를 잘 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한방차를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이 한방차는 어떤 경우인가요? 맹문동과 천궁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그렇군요. 우선 한번 시음을 해볼까요?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끝맛이 굉장히 담백하네요. 예, 담백하고 약간 매콤한 맛이 살짝 향이 있어요. 살짝. 예, 네. 그게 이제 이 맹문동은 약간 쓴맛이 있고 담백하고, 또 천궁은 약간 매콤한 맛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매콤한 맛은 우리 몸을 이제 따뜻하게 순환을 잘 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이 특히 이제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날씨가 춥거나 또 새벽에 밖에서 운동을 하실 때 항상 충분히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또 너무 추울 때는 해가 뜬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이 한약 재료로 한방차 요법으로 심장 건강 관리 평소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한방 지압법도 살펴볼게요. 심근경색에 도움이 되는 한방 지압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제 이 지압법도 똑같이 관상동맥이 좀 좁으면서 심장 근육에 이제 영향이 가는 경우에는 대능을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능과 소부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대능은 우리가 이제 손목을 안쪽으로, 그러니까 심장의 이제 원혈인데요. 그 한의학의 경전인 영추에서 심장병이 있을 때는 이 대능혈을 침을 놓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부리면 안쪽에 이제 횡문으로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부분 사이에 가운데 인대가 2개가 있습니다. 힘줄.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본인의 이제 2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약간 뻐근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를 때는 항상, 그러니까 힘줄을 본인의 이제 엄지손으로 누르셔도 되고, 엄지손이 좀 큰 사람은 2번째 손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렸을 때 힘줄이 있고,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2번째 손으로 팔을 펴시고 잡은 다음에 10초 눌렀다가 좀 떼고, 또 10초 눌렀다가 떼고 해서 한 5번 해주시면 되고, 네. 2번째 이제 소부혈은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이 손바닥에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장의 이제 화혈이니까요.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분을 본인의 이제 엄지손으로 잡고 팔을 핀 다음에 똑같이 이제 10초씩 약간 뻐근할 정도로 5회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화를 잘 내는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대능혈을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은 행간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행간혈은 엄지발과 2번째 발가락이 갈라지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인의 이제 엄지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10초씩 5번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이 간장은 특히 이제 분노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장이 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맞지 않는 걸 먹어도 간장이 상하지만, 동의보감에 보면 오히려
분노를 잘 표출을 할 때 간장이 상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때 간화를 꺼주는 혈자리가 행간혈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대능과 행간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상동맥도 좀 좁아지고 화도 잘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겸해지면 심근경색이 더 많이 오겠죠.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대능혈과 소부와 그 다음에 행간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요법을 이용을 하실 때도 똑같이 향부자, 감초, 그 다음에 맹문동, 청궁 네 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해서 다리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다리셔서 하루에 2번씩 따뜻하게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심근경색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실 분의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키와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키는요, 159고요. 네, 몸무게는 지금 62kg. 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53세예요. 그렇군요. 앞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이 꼬리 쪽에 이제 마비가 와서 예, 병원에 이제 갔더니 처음에는 좀 더 심하면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더 심하진 않고 해서 갔는데, 일단은 구안화사 의심된다 해가지고 침을 한 일주일 정도 맞았거든요. 예, 그래, 맞아도 안 나와서 동네 또 내과에 갔는데, 한번 큰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라. 해서 가서 MRI를 찍었어요. 네, 찍었는데 뇌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약을 안 주셨거든요. 네, 더 심해지면 이제 오라 그래서 거기 또 이제 약도 못 먹고 또 이제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또 한 5개월 정도 받았거든요. 예, 받았는데 이제 받는 도중에 눈도 조금 불편하고요. 예, 입꼬리 쪽에 마비 증상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눈이 지금 덜 감기는 상태고 눈이 좀 이렇게 떨린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품하거나 기침하면은 네, 눈꺼풀 위에 자꾸 툭툭 뛰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근데 거기 지금 5개월 됐는데 입이 이렇게 처지거나 눈이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눈이 덜 감기고 눈이 자꾸 건조하고 예, 눈이 자꾸 이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안 좋아져서 저번에 TV 방송 보고 지금 전화 드렸거든요. 예. 네네. 어느 쪽이 그러세요? 왼쪽이요. 예. 왼쪽이 그래요.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어요. 예. 이게 지금 한 5개월 되셨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잠자고 일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 전에 과로했다든지 특별히 그런 건 없었습니까? 과로한 거는 좀 있었어요. 예. 네. 과로한 건? 예. 잠을 좀 잘 못 자고요. 예. 좀 피곤을 잘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현재 53세시잖아요. 네. 예. 폐경은 언제 되셨습니까?
폐경 한 2년 좀 된 것 같아요. 네, 갱년기 증상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잠은 좀 잘 못 자고요. 예. 자꾸 이렇게 좀 더운 감을 좀 느끼거든요. 밤에 예. 잘 때라든가,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방금 밤에 잘 때 이렇게 더운 감이 있는데 네. 더운 감이 있으면서 땀도 좀 납니까? 예, 땀도 좀 나요. 예. 낮에는 어떠세요?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일하니까 이제 그거 못 느끼는데, 예. 특히 저녁에는 땀도 좀 나고, 문도 한 2번, 3번 열었다. 예. 그리고 깊은 잠을 못 들고 그러거든요. 예. 이 네. 지금 그 갱년기 증상 나타난 건 얼마나 되셨어요? 그것도 3년은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네, 대변은 하루에 한 번은 봐요. 예, 예. 보고 나면 시원하십니까? 시원하진 예, 않아요. 남아있는 느낌이 있으시고요. 네, 네. 예. 원래부터 설사는 잘 안 하셨어요? 네, 설사는 잘 안 했어요. 네. 예.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항상 제가 위는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예. 음식 조금 더 먹으면 약간 소화불량 증상 나타나세요? 네, 그런 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인지요? 정신적으로 힘드신 일인지요? 육체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예. 그 일은 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네, 한 20년 정도 됐어요. 예. 혹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 보셨어요? 체질 검사는 처음에 갔을 때 한번 받아봤어요. 네. 네. 그, 받아봤는데 예. 뭐 이렇게 특별히 많이 이제 안 좋지는 않고 네. 조금 이제 안 좋다라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저녁 때, 낮에는 거의 뭐 열이 나거나 땀 나는 증상이 없는데, 밤에만 주로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 좀 더워서 이제 일어나시면 열도 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땀도 좀 나고 이제 그러신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그 갱년기 증상, 열나고 땀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선풍기나 에어컨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어떠세요, 본인은요? 근데 저는 뭐 크게 뭐 이렇게 특별히 덥다라고는 못 느꼈는데 7월 달에 제가 예, 그렇게 입꼬리 쪽에 오면서 치료하면서 눈도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이니까 그렇게 뭐 덥거나 예, 춥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7월 초에.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랬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좋아지지도 않고 또 침 좀 맞으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아니면 또 똑같이 이제 계속 이렇게 원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침 맞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일 못하고 있거든요. 한 5개월째. 아, 5개월째 여기 네. 아프시면서부터는 이제 쉬고 계세요? 네, 네. 네. 음식 혹시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네, 저 매운 건 엄청 좋아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아파서 못 하시면 이 5개월 전에 특별히 이제 과로한 것도 있는데 좀 스트레스 받은 건 없었어요? 스트레스 좀 받았어요. 예. 예, 그건 해결됐습니까? 근데 제가 좀 성격상 스트레스를 좀 자주 받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제 그 조금 침을 맞으면 약간 풀리는 느낌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나면 다시 이제 원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건데 이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이제 뇌 쪽에는 이상이 없는 거고 이 경우는 네. 이제 말초신경 쪽이라 그 눈하고 이제 입 쪽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구안화사 개념으로 보시는데 지금 네. 일반적으로는 그 열이 나면서 땀이 조금 이렇게 난다는 것은 특히 이제 잠잘 때는 우리가 몸 자체에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서 예, 얼굴 쪽으로 기혈순환이 잘 안 되면 오히려 이제 추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네. 오히려 낮에보다는 밤에 지금 열이 나면서 땀이 난다는 것은 이제 근육 쪽으로 따뜻하게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네. 우리가 열이 나면서 지금 땀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땀이 뭐 이렇게 남성분들 운동할 때 줄줄 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약간 나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이제 그게 땀이 나게 되면 내 인체 체온은 좀 떨어지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얼굴, 눈이나 이제 입술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리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향부자. 네. 예, 그 다음에 백지, 백. 지. 네. 예, 그 다음에 승마. 승마요? 예, 네. 예, 거기까지 각 4g. 네. 4g.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2g. 감초 2g. 네. 예, 그 다음에 그 도인 4g. 도인요? 예, 복숭아씨 도인 있습니다. 예, 적으셨어요? 4g. 네. 예, 그 다음에 팥뿌리 1개 넣으시면 돼요. 하얀 거. 삿뿌리요? 예, 팥뿌리 이렇게 끝부분 우리가 자르고 쓰시잖아요. 요리하실 네. 때. 예, 네. 그래서 파에 이제 하얀 부분, 수염 난 부분 1개 넣으세요. 네. 예, 한 그렇게, 개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000cc 넣으시고요. 3cc요? 아니, 1000cc요. 1000cc요.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한 중간 불 정도로 한 25분에서 30분 끓이시면 100에서 네. 120cc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걸 아침, 저녁으로 네. 식사하는 거에 상관이 없이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씩 복용하세요. 2번요? 예, 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향부자 하고요. 예, 백지예요. 예, 맞습니다. 백지하고 그다음에 승마하고 네, 그다음에 복숭아 씨라 했나요? 예, 거인 4g요. 예, 네, 삿뿌리하고 1개 하고. 예, 예. 그렇게 한 대 이제 이렇게 섞어서 이제 끓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지금 거기 감초도 적으셨죠? 네, 감초, 네. 예, 감초 아까 다시 말씀드릴 때 빠져서 예, 그렇게 해서 드시고 지금 이제 병이 워낙 오래되어서 일단 1개월 정도 꾸준히 드세요. 2번씩. 2개월요? 1개월이요. 아, 1개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의원에도 지금 뭐 매일 갈 상황이 안 되면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꾸준히 좀 가셔야 됩니다. 아, 2, 3일에 한 번씩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가서 이제 거기 선생님이 이제 제가 직접 지금 그 얼굴 상황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뭐 이틀에 한 번 오시라 그러면 이틀에 한 번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또 매일 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네. 상황은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네. 침 치료를 조절을 하세요. 네. 예, 1개월 맞고 1개월 복용하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어머님, 우리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한방차 요법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오늘 이 상담자 분께서는 입꼬리가 문제가 있고 마비가 오고 또 눈이 덜 감기는 등 이런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구안 와사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이 갱년기 증상에 이어지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차적인 것은 좀 과로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도 또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증상 자체가 이제 폐경이 되시고 나서 특별히 이제 열이 오르거나 땀 나는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것도 한방에서는 이제 낮에 열이 오르면서 땀 나는 거하고 밤에 열이 오르면서 땀 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열이 오르면서 땀 나는 증상은 한 3년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미 몸에 이제 기혈은 좀 약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기 때문에 열이 오르면서 이제 땀 나는 증상이 밤에만 있기 때문에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보혈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혈제를 같이 넣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모든 병에 앞서서 대변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이걸 먼저 풀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야 우리 몸에 독소도 안 생기고, 예,
지방도 많이 쌓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 젊을 때는 먹은 만큼 신진대사가 되고 대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배가 나오지 않는데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는 밥을 적게 먹고 움직임은 많이 해도 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대변이 뭔가 시원치 않고 소변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구안화사만 치료해서는 치료가 잘 되지를 않고 일단은 저녁 때 열이 나면서 땀이 나간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빈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동의보감에 보면 혈과 땀은 같은 원료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혈관 내에 있으면 피가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움직여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게 땀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특히 이제 낮에 뭐 우리가 움직일 때 조금씩 땀이 나는 건 괜찮은데 저녁 때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무실 때 열이 나면서 땀이 난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이제 피가 차고 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피를 보충을 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이 항상 보고 났는데 시원치 않다는 것은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서 장의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아마 때가 돼도 많이 배가 고프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을 시키면서 보혈을 시키는 게 이제 도인이라는 약재이기 때문에 보혈시키고, 예, 그 다음에 장의 연동 운동을 강화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안화사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심근경색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이 심근경색은 아주 이제 급한 거고 우리 몸에서 엔진이기 때문에요. 제가 예방도 하고 사실은 병이 걸렸을 때도 꼭 주의사항으로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예, 네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가 금연입니다. 네. 예,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 예, 심장에서 제대로 동맥을 통해서 피를 보내는 힘이 떨어지고, 예, 이렇게 되면 예, 폐 쪽에서 산소 공급량을 좀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의 흡입량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모든 병에 앞서서 가장 일찍 해야 되는 게 금연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이기 때문에요. 우리 몸이 커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비유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의보감에 보면 연세가 60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몸 관리를 해도 심장 자체가 노화를 시작을 하게 되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집이 평수가 작은 게 편하죠. 예, 이동하기도 편하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엔진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몸이 배가 부풀거나 전체적으로 예, 비만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저녁 때는 심장의 근육의 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저녁 때 배불리 먹고 잔다는 것은 위와 장이 부풀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심장의 에너지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요. 특히 주의를 하는 게 저녁에 절대적으로 배부르게 드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심장 스텐스 시술을 받거나 뭐 협심증 약을 먹고 있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 저녁 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세 번째는 항상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이 근력 운동이 심장은 가슴 안에 있으니까요. 대흉근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뭐 아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조그마한 거 들고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차면 혈관이 수축이 되고 예, 관상동맥이 수축이 되면 심장 근육이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주고 특히 이제 몸이 찬 소음인 체질은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몸이 더운 양체질의 경우 또 비만인 경우에는 예,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조금 빨리 걷는 운동을 통해서 약간 땀을 내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서 금연과 저녁 소식은 물론이고요. 체중과 체질에 따라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 있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과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